수면 마취 후 운전 위험한데도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번 영상 보시면서 경각심 더 가지셔야겠습니다. 환자분이 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제는 좀 챙겨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. 저 수면 마취하고 뭐 프로포폴 같은 걸 쓰신 다음에 운전을 해서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이제 사고가 났던 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 그분이 정상적인 경로로 수면 마취를 했고 수면 마취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장님, 저 이제 괜찮은데요. 수면 마취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.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판단력과 균형 감각은 조금만 더 쉬셨다가 안전하게 귀가하세요. 이 운전자 수면 마취 뒤 운전대를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났다면 그럼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인가,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사회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. 운전하시면 안 된다 또는 충분히 회복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해도 환자분이 본인은 할 수 있다, 괜찮다라고 해서 억지로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저희가 어디까지 그러면 커버를 해줘야 되냐.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았습니다. 괜찮다니까요. 집이 가까워요. 제가 운전해서 갈게요. 지금 운전하시면 위험해요. 오늘은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. 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을 부른다거나 택시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위 말하는 수면 마취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피부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수면 마취는 대부분 울세라나 써마지나 리쥬란이나 이런 주사 시술 또는 뜨거운 그 시술을 통증 있는 레이저 시술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어떤 업체도 그 어떤 회사도 우리 시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하세요라고 권하는 회사는 없어요. 하지만 저 또한 써마지, 리쥬란 이런 시술을 제 얼굴에 받아보면 많이 뜨겁고 아프고 막 몸이 이렇게 비비비 꼬이거든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써마지는 얼굴을 다리미로 지져주는 장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말하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. 저도 무섭더라고요.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결과값을 찾아내는데 되게 능숙하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잘 하신단 말이죠.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단계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 안 아프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현장에 나가 있는 동재씨 리포터와 연결하겠습니다.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, 첫 번째는 얼음찜질이에요. 우리 간단한 턱 보톡스나 이마 미간 보톡스 같은 거 하실 때 그 국소 부위에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한 부위에 한 5초 정도 또는 10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피부 표면이 이제 냉각이 되면서 약간 마비되는 증상이 생기고 통증이 좀 무감각해지는, 좀 덜해지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두 번째, 마취 연고입니다. 마취 연고는 보통 이제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연고를 피부 표면에 도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성분이 피부 표면에 흡수가 되면서 한 10분에서 20분, 길게는 한 30분 정도 연고를 바르면 표면이 약간 얼얼하게 마비가 된 것처럼, 마취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, 통증을 유발하는 바늘 시술들, 이런 시술들은 아무래도 한 30% 정도는 통증이 좀 줄어들 수 있죠. 세 번째는 진통제를 미리 섭취를 하는 건데, 진통제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진통제는 타이레놀 시술하기 전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필요시 복용을 하시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소 마취 또는 신경 마취라고 하는데요. 우리 얼굴 같은 경우는 얼굴을 지배하는 그 감각신경이, 예를 들어서 이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, 이제 중안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앞볼에서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턱 주변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신경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부위에 통증이 많이 유발될 것 같은 부위죠. 여기 신경 마취를 한번 해주면 요만큼은, 앞볼 정도는 이제 통증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시술함에 있어서 한 30-40% 정도의 또 통증 경감을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국소 마취도 아픕니다. 주사 마취가 있을 수 있어요. 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정맥성 진통제를 환자분의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몸무게에 맞춰서 투여를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통증 경감에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.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,
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진짜 수면 마취의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제 프로포폴이라든지 미다졸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진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쓰게 되고, 이 약을 쓸 때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환자분 금식 여부, 그 다음에 기저질환 여부, 그리고 약에 대한 민감도, 알러지, 그리고 환자분이 어떤 약에 상호작용하는 게 있는지, 주량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이전에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했을 때 뭐 문제는 없었는지,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고려를 해야 되고, 동의서를 꼭 작성을 잘 해야 돼요. 꼭 잘 읽어보시고,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질문하시고, 문제가 있었다 하면 미리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이 수면 마취를 해야 될 상황인지 득과 실을 따져보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주처럼 잡으러 올리프팅 상점